이번 사연은 시어머니가 암 진단 받으니 바로 이혼 선언을 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2년차 주부예요. 저는 최근에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제 신혼집은 낡은 빌라였는데요. 잠깐 살 줄 알았던 그 허름한 곳에서 지금까지 애들 낳고 키우며 살았네요. 그러다 보니 이사한 새 집의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죠. 깨끗한 화장실과 벽지 모두 좋았죠. 평생 모은 전 재산이지만 큰 마음 먹고 집에 투자하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 남편이랑 저랑 알뜰살뜰 월급을 열심히 모은 덕이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이고 저랑 남편의 연봉은 엇비슷해요. 그래서 집을 장만하고도 5천만 원 정도 목돈이 남아서 저희는 날 잡고 가정가구를 싹 다 바꾸기로 했죠. 냉장고며 세탁기며 신혼 때 샀던 가전들이 수명을 다했는지 제 기능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새 집의 낡은 가전과 가구들이 자리하니 조금 미관상 안 좋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육아휴직을 한 것 외에는 단 한 번도 회사를 쉬어본 적이 없네요. 지난 세월 워킹맘으로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잘나서 이 모든 걸 해냈다고 생각했는데요. 돌이켜보니 모두 제 덕만은 아니었어요. 저희 애기들 어렸을 때 친정엄마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물론 제가 다니는 회사 사내복지가 꽤나 잘 되어 있어서 사내 유치원 보낸 것도 도움이 됐지만 만약 친정엄마가 안 계셨다면 저는 진작 회사도 관뒀을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부부가 둘 다 회사를 다니면서 애를 키우는 건 남편과 저만 노력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 다 친정엄마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친정엄마는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서도 용돈 한번 따로 받지 않으셨어요? 엄마께서는 육아도 잘 도와주셨지만 저희 힘들까봐 때때로 집안일도 대신해 주셨기에 저희가 엄마에게 용돈을 드리는 게 당연히 맞는 일이었습니다. 자주 저희 먹으라고 밑반찬도 손수 만들어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랑 상의 끝에 용돈 겸 알바비를 챙겨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엄마께서 한사코 돈 받기를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언젠가 엄마한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드리자고 분명히 약속했었죠. 그런데 남편은 익숙함에 속아 감사함을 잊어버리더군요. 저희 친정엄마께서는 얼마 전 건강검진을 통해 갑상선암을 진단받았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저 결혼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기에 엄마의 암 진단은 제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저는 그나마 집 사고 남은 여윳돈이 있어서 안심했는데 남편은 자기 일 아니라는 듯이 선을 긋더라고요. 장모님이 그렇게 된 건 자기도 마음이 안 좋지만 그 돈은 우리 가족을 위해 써야만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했어요. 네, 남녀가 결혼하고 나면 독립적인 가정이 분명 맞죠. 하지만 그동안 살면서 저희 엄마의 도움을 그렇게 받아놓고 그딴 소리 하니까 열이 너무 받더라고요. 엄마께서 아낌없이 베풀고 챙겨준 은혜를 이렇게 갚나 괘씸했습니다. 시어머님도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듯 잘 됐네. 요즘 갑상선암은 별것도 아니야. 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데 너무 기분 나빴어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잘 됐다니 기가 막혔죠. 본인이 암이라면 혹은 시댁 식구가 암에 걸렸다면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 후로도 시모는 그건 암도 아니라면서 제게 호들갑 떨지 말라는데 너무 얄밉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이나 시어머니 말은 싸그리 무시하고 저 혼자라도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려고 했어요. 회사에 휴직계를 낸다고 하니 시어머니께서는 엄청 비난하시더군요. 제가 애들 키울 때도 한 번 안 냈던 휴직을 한다고요? 시어머니는 간병인을 쓰면 되는데 왜 회사를 쉬냐고 말렸습니다. 제가 간병인 생각을 왜 못했겠어요. 하지만 간병인 쓰자고 했을 때 남편이 돈 때문에 머뭇거리며 말했었거든요. 그 돈 그렇게 쓸 거면 차라리 당신이 장모님 모시는 건 어때? 장모님도 다른 사람보다 당신이 덜 불편할 거고. 시어머니는 휴직한다고 꼽주고 남편은 돈 나갈까봐 눈치를 주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더 이상 남편이랑도 상의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집 사고 남은 여윳돈을 써서 엄마를 좋은 병원으로 모셨고 간병인 이모랑 함께 엄마를 보살폈습니다. 저는 가게에 조금 구멍이 새도 엄마한테 쓰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남편은 원래 계획한 대로 새 가전제품 못 사고 치료비와 병원비로 나가는 돈을 보면서 아까워하는 눈치였지만요.
저희 엄마 몸은 고장났는데 제가 새 냉장고 산다고 한들 기분이 좋을까요? 아무튼 돈을 쓴 만큼 엄마의 상태는 금방 호전되었고 다행히 저희 엄마는 항암을 할 때마다 무사히 견디셨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죠. 그런데 남편이 제 기분이 좀 나아진 줄 알고 눈치를 보다 그동안 쓴 병원비를 제게 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는 아프지 않아서 돈 나갈 일이 없는데 저희 엄마 때문에 돈을 많이 썼다고 투덜거렸죠. 이 개새끼가.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하길래 저도 모르게 남편 싸대기를 날릴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배운 사람이니 싸대기를 날리는 대신 팩폭을 날렸죠. 병원비랑 치료비는 내가 메꿀 테니 그동안 엄마가 저희 도와주시고 데리고 간 값 계산은 똑바로 하자고요. 처음에 저희 남편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엄마께서 했던 노동에 대한 값을 반드시 받겠다는 의지로 시급을 계산하여 남편에게 영수증을 청구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꼭 칼같이 계산하라는 법은 없지만 남편 하는 꼴을 보니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영수증을 보더니 냉정하고 계산적이라고 제게 실망하는 티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시어머니 몫을 또 챙기려고 하더군요. 그럼 우리 엄마는? 너무 웃겼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셨냐고 묻자 떠올리려고 애쓰더군요. 하지만 애 한번 봐준 적 없고 바라기만 하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돈 드릴 핑계는 당연히 없었죠. 심지어 저희 엄마는 남편과 저 결혼할 때도 적지 않은 돈 보태주셨어요. 반면에 시어머니께서는 형편이 안 된다며 아무것도 안 해주셨죠. 이런 거 하나씩 따지고 들면 마지막에 항상 우스워지는 건 남편 쪽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병원비와 치료비에 대해 입을 닫았어요. 제가 영수증 금액 달라고 할까봐 조용히 있더군요. 참 사람이 멋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저희 남편에게 정 떨어진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희 엄마께서는 암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내내 계속 시골살이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남기고 간 재산으로 엄마는 시골집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사셨던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시골집 리모델링 하는 동안만 저희 집에 들어와서 잠시 살아도 되냐고 물으셨어요. 아무래도 시골에 내려가면 전처럼 자주 못 보니까 엄마는 이 기회에 딸 집에 잠시 머물고 싶어하는 눈치도 있었죠. 엄마는 딸의 집이 아니라 딸이랑 사위의 집이니 월세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월세고 뭐고 자기가 불편해서 며칠도 못 모시겠다고 하더군요. 그전 허름한 빌라에서는 엄마가 애들 봐주고 며칠씩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셨거든요. 그땐 아무 말도 없더니 새 집에서는 모시기 싫다고 해서 너무 정 떨어지더라고요. 그즘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운한 게 쌓이고 쌓여 터진 거죠. 친정엄마는 애써 괜찮다며 시골집 리모델링부터 시작하셨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시골집이나 아파트나 둘 다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는 나중에 파신다고 했죠. 저는 엄마를 집에 모시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는데 남편은 자기만 또 시어머니한테 효자 노릇하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시어머니는 연락도 없이 큰 짐보따리 3개를 들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남편은 어머님이 올 줄 알았는지 버선발로 어머님을 맞이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부탁도 아니고 통보식으로 당분간만 신세 지자고 말하시는데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순간 저희 엄마가 생각나서 남편을 째려봤죠. 남편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당당했어요. 어머님은 아주버님이 사고를 쳐서 빚 갚아주느라 당신이 살던 주택을 파셨다고 하셨습니다. 40대인데 아직 결혼 안 한 아주버님은 몇 번 그렇게 사고를 친 적이 있었죠. 저는 제 허락이나 상의 없이 어머님을 집으로 부른 남편에게 혹시 당신 치매냐고 물었어요. 우리 엄마는 안 되고 어머님은 되냐고 묻자 양심은 있는지 얼굴은 새빨개져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그러면서도 남편은 자기 엄마랑 우리 엄마랑 상황이 다르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괘씸해서 미안한 건 됐고 어머님 모시는 조건으로 달마다 월세를 받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월세는 무슨 월세냐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는 월세 주면서 지낸다고 하셨는데도 절대 안 된다고 거절했으면서 어머님은 공짜로 모시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게 독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머님이 월세 낼 돈 없으면 남편이 내야 하는 거라고 다시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뭐 그걸 받아서 부귀영화 누리자고 그랬겠습니까? 그냥 그렇게라도 제 분풀이한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월세를 절대 입금하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지가 번 돈으로 월세를 한다 한들 우리가 부부 사이인데 그 돈이 오로지 저 혼자만의 돈이 되나요? 하여튼 남편이 이렇게 덜 떨어진 인간이란 것을 그때 정말 처절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암튼 그것도 열이 받는데 어머님은 한 집에서 살면서 제게 시집살이를 시전하셨죠. 국이 짜니 반찬 가짓수가 마음에 안 드니 하고 잔소리를 하는데 어느 순간 제 한계를 넘어서더라고요. 밥 투정은 어머님 아들한테나 하세요 하고 소리치자 어머님은 놀랐는지 딸꾹질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제게 따졌고 저는 이혼을 선언했네요. 네 엄마는 네가 데리고 살라고 애들 데리고 친정엄마 아파트로 갔습니다.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남편은 시댁이랑 남편을 우습게 한다고 화를 내더군요. 저는 개가짓네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남편이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엄마가 저희 엄마랑 똑같이 갑상선암에 걸리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분명 같은 일을 겪었는데 저는 별일도 아닌 것처럼 취급했으면서 자기는 아주 큰일인지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어머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중내만의 간병은 저보고 하라는데 은근슬쩍 그러는 게 역겨웠습니다. 저는 아들내미한테 간병해달라고 해야지 왜 남의 집딸한테 간병해달라고 하냐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했던 말을 되돌려 주었는데 어찌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어머님, 너무 호들갑 떨지 마세요. 갑상선암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해준 것 없이 바라기만 했던 남편과 시모를 그렇게 떨쳐내니 세상 속 시원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게 할 소리냐고 난리를 쳤는데 저는 저희 엄마 암진단 받았을 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그대로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간답게 살라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 후로 저는 남편과 시모를 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남편이나 시모한테 전화가 오면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다 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과거를 잊지 못한다며 제가 속이 좁다는 말까지 하는데 저도 모르게 미친년 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지금 뭐라고 했냐 물었지만 저는 못 들었으면 된 거지 왜 속 좁게 말 한마디에 그렇게 집착을 하냐며 성질을 냈습니다. 그리고 미친년 소리 한 번 더 한 다음 전화 끊어버렸어요. 시모랑 남편은 저보고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런 제가 너무 이기적인가요? 저는 현재 남편이랑 이혼 조정 중에 있어요. 조정할 생각 없고 이혼할 건데 남편은 끝까지 매달리네요. 엄마는 암 걸리고 부인은 이혼하자고 하니 무섭겠죠. 평상시에 남편이 제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공감해줬다면 저도 이혼까지는 안 왔을 거예요. 저는 엄마가 이혼 선물로 주신 아파트에 살면서 애들 열심히 키워보려고요. 물론 명의는 이혼 확정 후에 받을 거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가 한 건 잊으라 하고 똑같은 일 당하면 개거 품무는 것들이 있죠. 이런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죠. 자업자득이니 벌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곧 더 큰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쓰니님, 그동안 맘고생 심하게 하면서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좋은 날만 있으실 겁니다.